여러분 곁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다른 속셈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의 탐험가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뒤흔들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에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심리적 현실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간관계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인격의 단면들, 즉 충동, 욕망, 그리고 동기들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인간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그토록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은 또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진정한 우정이 극도로 드문 이유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마치 지도처럼 그려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전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면은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위장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는 여기서 끔찍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배우들과 달리 우리의 심리적 페르소나는 너무나 깊숙이 내면화되어 우리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곧 가면이 되고 가면이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버전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이라는 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으로서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나 자식의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서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페르소나는 복잡한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갈등을 피하며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융은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배적이 될 때 페르소나 팽창이라 불리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관계는 진심 어린 교류가 아닌 목적을 위한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에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상적인 관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친구, 파트너, 가족으로서 수십 년을 함께 보내면서도 서로의 사회적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결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서로의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한 채 친밀감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우정은 융이 말한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가면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위험을 감수하는 만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인 가면을 벗는 것은 거절, 비판, 혹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식은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와 타인 모두가 우리가 내보이는 가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이며 진정한 친밀감은 때때로 그 가면이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가면 뒤에 있는 지저분하고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진실한 인간을 드러낼 용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우리가 부정하는 자신의 또 다른 얼굴. 모든 인간은 내면에 어두운 동반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 충동, 욕망에 숨겨진 집합체. 칼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의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부정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 종종 우리의 행동을 비밀리에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자 측면이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융은 환자들이 자신이 외면한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와 적에게서 자신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 특성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끝없이 관대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베푸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분노의 바다를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압박이 존재합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한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것으로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연스러운 공격성, 이기심,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그림자 속에 억압되기 쉽습니다. 그림자가 관계에서 특히 교활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부정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억압은 보호 메커니즘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왜곡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짜라거나 관심받고 싶어 한다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융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정 욕구나 연기하는 행동에 대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들에 의해 가장 크게 자극받습니다. 이 투영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영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을 요구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복잡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화된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진정한 연결에 필요한 취약성을 감수할 위험을 무릅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질 만한 자질만을 보여주면서 다른 모든 것은 필사적으로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호 기만과 자기 기만에 기반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의 진정한 우정이 그토록 드물고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외면했던 자질들을 마주할 용기와 다른 사람의 완전한 복잡성을 받아들일 성숙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자기 인식이 부족하거나 때때로 덜 이상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감정적 회복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 왜 우리는 모두처럼 행동하는가? 여기 칼 융이 발견한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욕망, 두려움, 반응, 심지어 가장 깊은 신념까지도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힘에 의해 상당 부분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냈고 진정한 우정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고유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위장한 공유된 심리적 패턴에 걸어 다니는 집합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특정 상징, 신화, 행동 패턴이 직접적인 문화적 전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권과 역사를 통틀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관찰하며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 무의식 아래에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심리적 내용의 더 깊은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집단 무의식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 한국전쟁이 비극 속에서 피어난 공동체 의식,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뒤덮었던 붉은 함성까지.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개인을 넘어 우리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인류 경험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영웅, 현명한 노인, 그림자와 같은 수십 개의 원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원형들이 우리 정신 속에서 활성화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주체성을 잃고 고대의 심리적 각본을 연기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호작용의 얼마만큼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까? 항상 구조자 역할을 하는 친구,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친구, 그룹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 사람. 이것들은 독특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원형적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친구를 그들의 고유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원형적 패턴을 얼마나 잘 보완하는지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을 융은 발견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정과 관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이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심리적 힘의 상호작용임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집단적 패턴 너머를 보고 원형적 가면 아래에 존재하는 고유한 개인과 관계를 맺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투사. 우리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서 보는 방식.
칼 융은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불편한 발견 중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물질에 의해 오염된 채로 봅니다. 융이 투사라고 부른 이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외면된 자질, 충족되지 않은 욕구,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진 다음 그것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 투사물에 반응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왜곡된 버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심리적인 영화 영사기처럼 작동하여 우리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인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통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반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는 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자질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냅니다. 부정직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거짓말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자신의 이기심과 씨름하는 개인은 친구들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투사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복잡해지는데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친구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실제보다 더 재능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유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고 그들이 우리의 투사된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필연적인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워하는 부적절함을 그들에게 투사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을 수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흠을 잡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투사 메커니즘은 왜 그렇게 많은 우정이 이상화와 그에 뒤따르는 환멸이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욕구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부풀려진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투사가 그들의 실제 자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결국 개입하게 됩니다. 투사의 거품이 터지면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극단으로 흔들리며 이제는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자질을 투사합니다. 융은 투사를 인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심리적 발달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들이 즉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가정하는 대신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융이 우리에게 남긴 잊히지 않는 질문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의 투영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자질들 때문에 그들을 비난해왔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진정으로 몇 번이나 진짜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만약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즉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심리적 물질을 위한 스크린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융의 발견은 우리 대부분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걸어가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혼자이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손에 닿지 않는 꿈으로 남아있는 심리적 거울의 방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속적인 심리적 노력을 요구하는 고되고도 성스러운 여정